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만 얘기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이 화가 나요. 막 공격적인 충동이 막 들어요. 화나는 마음, 막 상대방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되게 특별한 방법을 써요. 나는 고민 들어주는데 내 얘기하면 안 들어준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안 들으면 되는데, 다음번에 안 들으면 되는데 내 성격이 거절을 못해서 상대가 얘기를 꺼내면 또 들어준다. 근데 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느낌이죠. 이제 관계에서 그런 거고, 일도 좀 그런 식이다.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마음에 들 때까지 뭔가 하고 겨우겨우 제출하고. 모든 사람에게 한도 외까지 그러는 건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확 관심이 없다. 너무 그럴 여유는 없다.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기준선이 있는 건데 저는 거절을 잘 못해서 기준선도 없고 그냥 다 받아줘요. 신사임당님이랑 콜라보 했을 때 막상 그냥 들어주면 편하다는데 저도 얘기를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고 내가 힘들 때 내 얘기하고 기브앤테이크는 안 돼서 그 사람이 힘들 때는 안 들으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좀 멀어지려고 하면은 또 내 필요성은 있으니까 살짝 또 뭔가 붙드는 느낌, 잘해주는 느낌 다가 또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고, 상대방이 또 필요할 때는 살짝 거리를 두고, 이런 영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둬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수민이 얘기하셨듯이 거절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이런 면이 힘든 분들은 그렇게 영악한 사람들이 꼬여요. 그래서 자꾸 나를 이용합니다. 나는 되게 힘들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그 관계가 지속돼요. 내가 끊으면 되는데 끊지 못하고, 진짜 끊으려고 하면 또 상대방에서 살짝 교묘하게 내가 못 끊도록 뭔가 액션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끌려다니고. 전 남친도 너무 힘들었을 때 저한테 죽고 싶다, 힘들다 맨날 이렇게 카톡 보냈는데 전 다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보라고 하니까 그건 싫어하는 것 같고 저는 또 받아주고. 아까 기준선 얘기하셨죠.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기준선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다 아시듯이. 선을 정하고 선 넘으면 자르고 선 안에서는 내가 해주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그거 다 중요한지 아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수민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거절을 왜 못할까? 그거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죠. 내가 나를 못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내 영역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정말 많아요. 의존성이라고 하는 성격성이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내가 내 영역을 뭐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내 주관이 있으려면 내 주관을 표현하고 그 나의 주관을 수용받는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거는 성장기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주장을 못했을까? 내가 내 마음이나 내 주장을 표현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졌으니까예요. 그래도 나는 할래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불안이 자극되는 반응이 와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이가 부모님 말 안 따르고 자기 주장 자꾸 하고 말 안 들으면 불안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혼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뭔가 벌을 줄 수도 있고, 신체적인 학대, 체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자체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영역이 안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게 익숙해져요. 복종이죠, 복종. 순응하는 거. 그게 이제 부모님이 되는 거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계속 관계에서 반복되죠. 성인이 되고 요런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고 시행착오도 겪고 지식들도 쌓이고 하면서, 아, 이거는 내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선을 딱 지켜야 되는 거고 선 넘으면 잘라야 되는 거고, 아무리 이제 알아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 이게 안 돼요. 거절을 못 하겠고. 그 이유는 이게 오랫동안 너무 패턴이 돼서 익숙해서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감정에 있어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내가 거절했었을 때 나를 엄청나게 두렵게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제일 흔한 거는 내가 거절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것 같아요. 뭔가 부탁했었을 때 그 부탁에 대한 거절, 내 선 지키느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거는 나 자체에 대한 거부로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뭐 거부하면 어떠냐? 뭐 다른 사람이랑 또 관계 맺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존성인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거기서 내가 만족감을 얻는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그냥 좋은 쪽의 만족감만이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리는 느낌의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거절했었을 때 찾아올 거부나 뭐 거부까지 아니어도 그냥 뭐 그것도 안 들어줘 이런 단순한 비난조차도 굉장히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후배가 저한테 고민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여초과라 여자가 많으니까 기싸움 눈치 보인다고, 팀플은 나랑 다른 팀인데 제 얘기 안 듣는다고 저한테 막 푸는데, 제가 어제 전 남친한테 갑자기 연락 와서 과거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관계가 한번 저랑 영입되면 멀어질까 두려워서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과정 얘기도 하셨는데, 엄마가 카드 뺏을 거라고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저에게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불안하다. 한번 몸 덜덜 떨리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이제 카톡 좀 계속 안 오잖아요. 생각의 흐름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연락 안 오지? 이렇게 가요. 네. 관계에 그만큼 많이 집착처럼 되는 거예요. 그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고, 근데 이제 그게 한 끗 차이로 의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린 영악한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착취적인 사람들은 그런 냄새를 잘 맡아요. 이 사람은 지금 관계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간절함이 큰 사람이다. 그런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이용하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쪽쪽 빨아먹죠. 그러면 나는 이제 힘들죠. 하지만 내가 잘라내지 못하니까 계속 힘들고, 상대방은 잘라내지 못하는 걸 보고 또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연애 관계를 맺어도 이게 좀 착취적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아까 전 남친한테 또 역시 감정 쓰레기통 같은 경험한 거 얘기하셨을 수 있고, 이게 또 정말 전통적으로 결혼으로 이어져서 학대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정말 부모가 학대해가지고 막 주변에서 신고해가지고 걸려도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거짓말을 막 합니다. 좋은 엄마라고, 좋은 아빠라고. 그래서 정말 착취적이지 않은 사람, 내가 정말 편한 마음으로 상호작용하려고 싶을 때 딱 내 선 지켜주면서 공감해주고 교류해주는 사람을, 뭐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만나면 좋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냄새 맡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꼬이는 경우도 많고, 또 내가 그런 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연애 관계. 쉽게 말하면 센 사람. 내가 의존이 익숙하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해서 내 주장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주장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한 경우도 많아요. 익숙해져서. 괴로우면서도 마음 편한 딜레마 같은 마음. 그래서 센 사람을 자꾸 주변에 두게 되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나는 오히려 편하고. 주민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식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을 하거나 통찰을 하시는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내가 진짜 두려웠던 경험들, 그래서 거절 못했던, 그래서 내 영역을 내가 확보하고 내 주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또 그 치료자와 함께 그런 연습도 좀 하고, 내가 내 주장해도 거절 안 당하는 느낌을 계속 경험하면서 불안도 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참 되게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를 착취하는 사람이 또 내 주변에서 계속 있는 이유는 나를 착취하기 위해서만은 또 아니에요. 되게 미묘하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열받잖아요.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이 화가 나요. 막 공격적인 충동이 막 들어요. 근데 이런 충동은 내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게 익숙한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어기제로 이제 막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있는 분들이 안 쓰게 되는 방어기제가 반동형성이라고, 반대로 해요. 반대로. 화나는 마음, 막 상대방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되게 특별한 방법을 써요. 뭐냐면은 더 말을 잘 들어요. 반대로 행동합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부담감을 느껴요. 좀 미안한 마음도 느끼고. 그러면은 또 은연중에 내 옆에 계속 있어요. 그 사람도 알거든요.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 자체에 열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옆에 이제 묶어두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또 힘들고 또 힘들고. 포포님이 애초에 좋은 인간 자체가 드물다고 느껴요. 얘기 들어줄 만큼 유대감 형성하는 것도 쌍방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라고 얘기하셨는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도 애매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라는 거는 뭐 의지로 노력해서 바뀌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런 패턴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착취적인 사람들이 꼬이지가 않고,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의존성 있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아무런 그런 악의 없이, 그런 의도가 아닌, 전혀 비난이 아닌 그냥 객관적인 어떤 해석일 수도 있고 조언일 수도 있고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진짜 아주 섬세하게 해도 이 치료자도 나를 비난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절당하는 느낌, 뭔가 거부당하거나 비난받을 것 같은 느낌에 과민해져 있으면은 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마주하면은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못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고재영님이 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분명히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의존성과 상반된 독립성, 자율성이 또 꼭 중요해요. 그래서 의존성이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당장 주변에 사람 없는 느낌이 조금만 있어도, 내 연락처에 당장 편하게 카톡 할 사람이 없는 느낌, 또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을 때, 또는 아까 누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뭐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안 왔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 정도로 혼자라는 느낌에 너무 취약하거든요. 근데 내 영역을 우선 확보하고 만들고 나한테 집중하는 거는 혼자서 결국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지 내 감정에 온전히 집중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안에 이런 패턴이었어요. 다 해주시지만 그게 경제권은 부모님이니까 전 그게 제일 불리하니까 언제 내가 잘못하면 그냥 내가 다 받아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불안을 자극하는 게 이제 경제권인 경우도 많죠. 커서도 그게 지속되는 경우 너무 많고요. 성인이 된 이후, 심지어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도 경제권으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는 부모님들이 꽤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되고 불미와 겨자먹기로. 뭐 부부 사이에도 경제권을 그래서 누가 가지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되기도 하고. 일단 졸업이 제일 큰 목표라 취업하면 경제권이 생기겠지만 지금 학생 신분으로는 너무 지옥이에요. 예, 그쵸. 지금이 참 제일 힘드실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경제권 좀 생기면 조금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수 있는데, 내 주장하면은 상대가 이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냥 그런 분위기라서 말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눈치 보여서. 네. 이게 실제로 상대가 나를 막 무시하거나 눈치 주지 않는데도 나 자체가 내 주장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 마음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또 그렇게 보여요.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정말 섬세하게 조심조심 상대방의 마음 가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특히 일할 때는 더 그렇죠. 바쁘고 하니까 빨리빨리 말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세게 말하거나 조심스럽지 못하게 좀 터프하게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나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눈치 보이고 스스로가 위축될 수 있다. 지금 학생이셔서 참 힘드시겠지만 경제권 생기시면은 독립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잘 해결하는 그런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라도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진짜 그나마 편한 사람에게 내 주장을 하는 연습을 힘들어도 조금씩 하시는 게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금방 되지 않아요. 근데 의존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많아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